안녕하세요 여러분, 빅마켓 띵크심플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글 몇 번 쓰셨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날씨 어때? 검색하고, 출근길에 유튜브 보고, 점심때 맛집 찾고, 저녁엔 또 유튜브 보고 하루에 20번은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공짜입니다. 검색도, 유튜브도, 지도도 전부 공짜입니다. 심지어 챗GPT는 한 달에 $20 내야 하는데 구글은 AI 요약까지 공짜로 해줍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한 건 구글이 2024년에 벌어들인 돈이 약 3,500억 달러, 하나로 약 470조 원입니다. 잠깐만요. 공짜로 주는데 470조를 번다고요? 마술일까요? 아니요, 시스템입니다. 구글에 직접 돈을 내지 않아도 구글은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구글에 돈 한 푼 안 내는데 구글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정교한 설계도를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및 교육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채널은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구글은 검색 엔진 아니야. 유튜브 회사지. 아니, 요즘은 AI 회사잖아. 다 맞는 말 같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구글의 진짜 정체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행동과 관심사를 분석해 가장 잘 맞는 정보와 광고를 연결하는 회사.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아침에 러닝화 추천 검색합니다. 구글에게 이건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신발을 살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는 강력한 구매 신호죠. 구글은 이 찰나의 순간에 수천 개의 변수를 AI로 분석합니다. 이 사람 나이는? 평소에 뭐 검색하나? 유튜브에서 뭘 보나? 지금 어디 있나? 예산은 얼마나 되나?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발을 파는 광고주와 가장 잘 맞게 연결해줍니다. 30대 남성, 뉴욕 거주, 최근 마라톤 영상 많이 봄, 예산 $150. 지금 당장 러닝화 살 확률 매우 높음. 이런 사람한테 광고 띄우면 클릭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돈을 더 많이 냅니다. 이것이 구글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 모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에 먼저 구글의 실제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구글은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를 세웠습니다. 전체를 관리하는 감독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구글 서비스, 우리가 아는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 크롬, 지메일, 지도, 광고 같은 곳이 속한 곳이고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구글 클라우드로 기업들에게 컴퓨터를 빌려주는 사업이며 요즘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더베츠, 자율주행 웨이모, 생명연장 칼리코 같은 미래 프로젝트들이며 지금은 적자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중요한 건 2026년 지금 이 모든 사업부가 제미나이라는 거대한 AI 엔진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엔 유튜브 따로 검색 따로였지만 이제는 제미나이가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 구조적 독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업부 중에 누가 돈을 얼마만큼 벌어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3분기 구글 매출을 $100로 가정하고 쪼개보겠습니다. 검색 광고 $55.3, 유튜브 광고 $10.0, 다른 웹사이트 광고 $7.2, 구독액 기기 $12.6, 클라우드 $14.8, 아더베츠 $0.3. 압도적으로 검색 광고로 인한 매출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100 중 약 $34가 비용을 뺀 영업이익입니다. 이 영업이익도 부문별로 보면 검색 광고 $26.5, 유튜브 광고 $3.2, 다른 웹사이트 광고 $2.9, 구독 앱 기기 $4.4, 클라우드 $3.5, 어덜베츠 마이너스 $1.4. 보이시나요? 구글의 모든 혁신과 미래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돈줄은 결국 여러분의 검색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글이 검색을 절대 포기 못합니다. 검색이 무너지면 유튜브도 클라우드도 전부 흔들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구글의 핵심 사업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글 검색부터 보시죠. 구글 검색은 전 세계 검색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10명 중 9명이 구글로 검색한다는 뜻입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고객 100명 중 90명 넘게 구글에 있는데 어디다 광고를 내겠습니까? 당연히 구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검색량 증가, 클릭 증가, 광고비 증가, 수입 증가가 구글의 매출 증대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 챗GPT가 등장하며 검색 시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왜냐면 챗 GPT는 구글처럼 여기 파란색 링크 10개 있으니 들어가 봐 하지 않고 그냥 답을 말해주죠. 러닝화 추천해줘 하면 나이키 페가수스가 왜 좋은지, 지금 얼마인지 그냥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면 구글 검색으로 안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선택한 카드, 2024년부터 구글도 검색창 메뉴에 AI 오버뷰를 띄웁니다. 러닝화 추천 검색하면 AI가 바로 답해줍니다. 나이키 페가수스 좋고 가격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링크를 클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구글 스스로 자기 클릭 수를 줄이게 된 거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글 검색 매출은 오히려 10에서 15%씩 분기마다 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구글의 세 가지 전략적 전환입니다. 첫 번째, 광고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클릭이 줄어드니 남은 클릭 가격을 올렸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CPC, 즉 클릭당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클릭 희소성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 노출 기반 광고를 추가했습니다. 검색은 예전엔 광고를 클릭해야 돈 받았는데 이제는 AI 요약 옆에 광고가 보이기만 해도 돈을 받습니다. 세 번째, AI 답변 안에 광고를 넣었습니다. AI가 나이키 러닝화 좋습니다 말할 때 바로 밑에 나이키 광고가 뜹니다. 사용자가 답변을 보는 순간 바로 구매 유도가 가능합니다. 구글은 클릭 경제에서 클릭 노출 AI 경제로 완전하게 전환하였습니다. 클릭 광고의 일부 수익을 포기하는 리스크가 있어도 사용자가 검색을 떠나지 않도록 검색창을 AI로 바꾼 전략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전략적 선택에 부작용도 있습니다. 다른 웹사이트들은 방문하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AI 오버뷰가 답을 바로 보여주니 사람들이 다른 사이트를 안 가게 된 겁니다. 물론 이건 구글뿐 아니라 챗 GPT, 펄플렉시티 같은 다른 생성형 AI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현실입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와 데이터 분석 업체 차트비트가 2,500개 이상 글로벌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말부터 2025년 말 사이 트래픽, 즉 웹사이트에 오는 사람들이 33%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자체에도 이건 뼈아픈 선택이었습니다. 구글의 또 다른 사업인 구글 네트워크 매출이 감소했거든요. 구글 네트워크가 뭐냐 하면 다른 웹사이트에 붙는 구글 광고입니다. 블로그 가면 뜨는 배너 광고, 뉴스 사이트 광고, 무료 게임 광고, 전부 구글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른 사이트에 안 가게 되니 이 광고도 안 보게 되는 겁니다. 구글도 이 부작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대형 언론사들과 AI 사용 계약을 맺고 AI 답변 옆에 출처를 더 명확히 하는 등 상생을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구글은 피할 수 없는 생태계의 변화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 못한 경쟁이 생깁니다. 바로 아마존입니다. 여러분, 물건 살 때 구글에서 검색하시나요? 아니면 바로 쇼핑 앱 켜시나요? 미국 소비자들은 쇼핑할 때 바로 아마존 앱을 여는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구글은 정보만 주는데 아마존은 재고, 가격, 배송을 즉시 확인하고 바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2023년부터 아마존이 조용히 구글 생태계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제품들이 구글 쇼핑에서 사라지고 구글 AI가 아마존 상품 정보 못 긁어가게 차단하고 자체 AI 쇼핑 어시스트인 루퍼스를 만들었습니다. 아마존의 계산은 이겁니다. 구글 같은 외부 트래픽보다 우리 데이터를 우리가 써서 우리 광고로 돈 벌자. 실제로 아마존 광고 매출은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글도 대응을 시작합니다. 2026년 1월, 구글은 월마트, 쇼피파이, 웨이페어 같은 유통 공룡들과 손을 잡고 거대한 쇼핑 네트워크를 가동했습니다. 이제 구글의 AI 제미나이에게 캠핑 의자 추천해줘 라고 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월마트 재고를 파악하고 최저가를 비교해줍니다. 심지어 유튜브 쇼핑을 통해 영상을 보다가 클릭 한 번에 결제까지 끝내버리죠. 아마존이라는 거대 성벽을 넘기 위해 구글이 전 세계 유통사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결국 구글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정보만 주는 검색 엔진으로 남으면 사라진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제 구글은 쇼핑, 결제, 배송 추적까지 모든 걸 구글 안에서 끝내게 만드는 쇼핑 제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전엔 TV를 켜면 방송국 채널부터 돌렸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유튜브 앱을 누르죠. 실제로 2025년 7월 미국 TV 시청의 13.4%가 유튜브였습니다. 넷플릭스는 9%였죠. 유튜브가 1등입니다.
전통적인 TV의 시대가 가고 유튜브가 새로운 TV의 표준이 된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유튜브만의 독특한 구조 덕분입니다. 넷플릭스가 거대 자본을 들여 직접 콘텐츠를 만든다면 유튜브는 저 같은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이 각자의 개성이 담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서버와 기술을 제공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과 구독료를 나누며 거대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틱톡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을 때도 유튜브는 쇼츠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틱톡 이전에는 절대 지배적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 강한 경쟁의 환경으로 변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는 AI 제미나이를 통해 다시 한번 진화 중입니다. 크리에이터에겐 AI가 영상 편집과 기획을 도와 더 고품질의 영상을 만들게 하고 시청자에겐 영상 속 제품 정보를 AI가 자동으로 인식해 구매까지 연결해주는 쇼퍼블 비디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취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다음 볼 영상을 제안하는 기술은 이제 유튜브의 핵심 경쟁력이 됐습니다. 결국 유튜브는 이제 단순한 동영상 플랫폼을 넘어 광고와 구독, 그리고 쇼핑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복합 플랫폼으로 변모했습니다. 자, 검색과 유튜브 말고 또 다른 구글의 성장 엔진인 구글 클라우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란 쉽게 말하면 인터넷 세상에 거대한 컴퓨터 창고를 지어놓고 기업들에게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클라우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주방 비유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버와 저장소 같은 컴퓨터 기능만 임대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땅과 건물만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PaaS, Platform as a Service, AI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플랫폼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주방 시설과 기구가 다 갖춰진 곳을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SaaS, Software as a Service,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임대하는 것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지 않고 완성된 음식 배달해서 먹는 것 같은 개념입니다. 구글은 시장 점유율 13%로 아마존 30%, 마이크로소프트 20%에 이어 업계 3등이지만 지금 그 누구보다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나가냐고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구글이 앞으로 받을 계약금, 즉 백로그 금액이 무려 155빌리언, 약 200조 원입니다. 더 놀라운 건 구글 클라우드를 쓰는 기업 10곳 중 7곳이 구글의 AI 제품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구글의 컴퓨터 창고가 없어서 못 빌려주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지만 구글의 진짜 저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AI의 두뇌, 반도체를 직접 만든다는 거죠. 최신 AI 칩, 아이오누드 TPU V7이 그 주인공입니다. 남들은 비싼 엔비디아 칩을 사느라 허리가 휠 때 구글은 자기 칩을 써서 비용을 40% 이상 아끼고 있습니다.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나는 마법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반도체 생산은 TSMC나 삼성에 맡겨야 하고 꼭 필요한 메모리인 HBM은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의존하여 공급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AI 인재들을 지키기 위한 비용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무엇보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대한 성벽을 넘어야 하는 3등의 숙명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향후 2에서 3년 뒤 구글의 진정한 성장은 검색창이 아니라 이 거대한 창고에서 나올 것이라고요. 광고가 구글의 오늘이라면 클라우드는 구글의 내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을 넘어 구글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혁신의 인큐베이터, 인류의 미래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들, 아더베츠를 살펴봅시다. 가장 눈부신 성과를 보이는 분야는 자율주행 기술, 웨이모입니다. 이제 미국 주요 도시에선 운전자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웨이모 택시가 일상의 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매주 25만 건 이상의 주행을 기록하며 이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죠. 하늘에선 드론 배송 서비스 위니 그 뒤를 잇습니다. 월마트와 손을 잡고 수천만 명에게 30분 내 배송이라는 혁신적인 물류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 구글의 시선은 인간의 생명 그 자체로도 향해 있습니다. 생명 연장의 비밀을 풀기 위한 칼리코의 노화 연구와 AI를 활용해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는 베릴리의 정밀 의료 프로젝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구글이 그리는 이 미래의 모습 중 어떤 것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더 깊게 알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높은 주제를 선정해 다음에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글의 핵심 사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구글 전체가 하나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즉 시너지의 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뉴욕 여행을 검색했는데 점심에 유튜브를 켜니 뉴욕 브이로그가 추천되고
저녁엔 구글맵이 맛있는 스테이크하우스 정보를 툭 던져주는 경험.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구글의 AI, 제미나이가 여러분의 의도와 취향, 그리고 위치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그려낸 정교한 지도입니다. 구글이 여러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 유튜브를 통해 무엇이 취향인지, 지도를 통해 어디에 있는지, 지메일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크롬을 통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말이죠. 광고주들에게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꿈의 지도입니다. 뉴욕을 꿈꾸는 30대 남성에게 딱 맞는 호텔 광고를 그가 가장 편안하게 영상을 즐기는 시간에 정확히 전달하니까요. 클릭률이 일반 광고보다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놀라운 사건이 2026년 1월에 일어났습니다. 영원한 라이벌일 것 같았던 애플이 아이폰의 심장인 시리와 애플 인텔리전스의 파트너로 구글의 제미나이를 선택한 겁니다. 이제 안드로이드냐 아이폰이냐 관계없이 전 세계 스마트폰의 99%, 사실상 지구상의 모든 모바일 지문은 구글의 AI를 거치게 됩니다. 구글은 검색이라는 출발점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을 철저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무료로 쓰고 있다고 생각했던 구글의 서비스. 사실 광고로 돈을 번다는 걸 설명드렸는데 와 닿으시나요? 한번 하루 일상을 상상해보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추정한 시나리오라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같은 절차들도 많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가정한 내용입니다. 그럼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날씨를 검색할 때 광고 노출로 5센트. 점심시간에 식당을 검색하고 클릭할 때 광고로 0.1달러. 업무하면서 필요한 정보 검색할 때 광고 노출로 0.2달러. 퇴근하면서 유튜브 영상 볼 때 0.3달러. 저녁 먹고 쇼핑 검색할 때 광고 0.5달러. 이렇게 계산하면 하루에 구글이 광고를 통해 약 1.15달러, 우리 돈 1,600원 정도를 법니다. 적어 보이나요? 이걸 1년 합치면 약 420달러, 우리 돈 58만 원입니다. 이 숫자를 확장해 볼까요? 대한민국 국민 5,100만 명이 매일 이렇게 쓰면 연간 약 29조 원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미국 인구 3억 3천만이 연간 약 1,980억 달러, 우리 돈 27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 구글의 2024년 총 매출이 약 3,500만 달러, 약 480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실감이 나시나요? 지금까지 구글의 사업 흐름을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구글은 이런 기술력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매출의 약 14%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오직 연구 개발에만 쏟아부으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연속으로 노벨상 수상자 5명을 배출한 것은 구글이 단순한 IT 기업을 넘어 인류의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는 혁신의 아이콘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정부의 반독점 규제, 아마존, 틱톡과 같은 수많은 경쟁자와의 경쟁, 오픈 AI와 테슬라 같은 AI 강자들과 미래를 건 AI 전쟁. 하지만 구글은 언제나 그랬듯 경쟁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일상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결국 구글은 검색 사이트를 넘어 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한 인프라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정보를 찾고 영상을 즐기는 그 뒤편에는 사용자의 취향과 AI 기술이 만나 광고와 커머스로 연결되는 정교한 비즈니스 엔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구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흥미로운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